하버드대학교 국제정치학 고급 세미나. 교수님, 한국군이 강하다고요? 그건 좀 과장 아니에요? 순간 강의실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등 전 세계 엘리트 학생들로 가득 찬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비웃음과 함께 등장했죠. 전쟁 한번 제대로 이겨본 적 없잖아요. 미국 없었으면 북한한테 벌써 한국계 미국인으로 앉아있던 저는 그날 정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다음 교수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어 버렸거든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한국군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그 강의실은 조롱이 아니라 침묵과 존경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Wait, professor. Are you seriously saying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powerful? That's just not true. 하버드 국제정치학과 석사과정의 고급 세미나 강의실. 40명 남짓한 학생들이 빼곡히 앉은 공간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교수의 발표 슬라이드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동아시아에서 가장 치밀하게 진화한 군사 전략 국가.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러시아, 심지어 브라질과 나이지리아에서 온 수재들이 이 말을 듣고 웅성이기 시작했다. 한국, 그냥 미국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아니야? 군대 문화만 강하다고 들었지. 실전은 모르잖아. 북한 때문에 매일 긴장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강하다는 뜻은 아니지.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조롱에 가까웠다. 그 중심엔 나 데이비드 김이 있었다. 한국계 미국인. 한국어는 부모님 덕에 조금 할 줄 알지만 실상은 철저히 미국 사람이었다. 내겐 한국은 어디까지나 이민자 부모의 고향, 김치 먹는 나라, 넷플릭스에 요즘 좀 뜨는 나라 정도의 이미지였다. 그날 강의 주제는 국가별 군사전략과 문화의 상관관계. 교수는 우리에게 전 세계 각국의 군사전략을 분석해보라고 했고 학생들은 대부분 미군, 러시아군, 이스라엘군, 프랑스군처럼 검증된 강자를 연구 대상으로 골랐다. 하지만 교수는 유독 한국군을 강조하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 병력이 많은 나라를 강한 군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군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략으로 살아남은 군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다. 한 프랑스계 학생이 반문했다. 교수님, 한국이 전쟁을 스스로 이긴 적이 있나요? 미국이 도와줘서 살아남은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인도 학생은 조소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한국이 선진국인 건 알겠지만 군사력은 과장이 심한 것 같아요. 국방비로만 따지면 사우디가 더 높잖아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나도 그랬다. 한국은 IT, K-팝, K-드라마로 뜬 나라지 군사 강국이란 이미지는 전혀 없었다. 그 순간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강단을 조용히 내려왔다. 그는 스마트보드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역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왜 한국군이 강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가 꺼낸 첫 번째 키워드는 이랬다. 유럽은 몽골에게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30년을 버텼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아한 눈빛으로 슬라이드를 봤다.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고려는 무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몽골과 정면 충돌하는 대신 지형을 활용한 산성 전략과 정교한 외교 전술로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불타버린 경전을 지키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다시 만들 정도로 국민 전체가 정신적으로 저항했죠. 프랑스 학생이 중얼거렸다. 이건 마치 러시아가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버텼던 후퇴지형 전략이랑 비슷하네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는 건 전략, 인내, 그리고 정신력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난 아직 반신반의했다. 역사 속 이야기 하나로 한국이 강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수는 곧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1592년 조선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전략가가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순신입니다. 그 전략이 400년도 전에 존재했다고요? 조롱에서 경청으로 한국군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수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명, 일본계 학생 다카하시만이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15만 명의 대군을 조선에 침공시켰습니다. 그에 맞선 조선 육군은 초기에 거의 붕괴하다시피 했죠. 하지만 바다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푸른 바다 위에 펼쳐진 하객진 전투도 배치도가 나왔다. 곡선 형태의 조선 수군 함대가 마치 하기 날개를 펴는 모양으로 일본 함대를 포위하는 전술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단 13척의 전함으로 1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그 유명한 명량 해전입니다. 그의 전략은 현대 해군학에서도 여전히 연구 대상이죠. 독일계 학생 프리드리히가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전설이겠죠? 진짜 그런 전투가 있었던 겁니까?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 기록에서도 이순신의 전술은 악몽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바다에서 보급이 끊겨 결국 진격을 멈췄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전략으로 끝나지 않았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은 군사력이 병력의 수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민과 관이 얼마나 빠르게 전략적으로 연합하느냐입니다. 조선은 당대 세계에서도 드물게 일병리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나라였다.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정보와 물자를 스스로 공급하며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무너졌어도 국가 전체가 전쟁에 저항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이 대목에서 많은 학생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들에겐 전쟁이 언제나 정규군 대 정규군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국민이 국가 전략의 일부가 되는 개념은 낯설고도 강렬했다. 교수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현대의 사진 한 장을 띄웠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눈 속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 슬라이드 제목은 이랬다. 한국은 70년 전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정전 중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도 전시 상황이라는 뜻이죠.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한국은 매일이 실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맞선다는 건 단순히 무기를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전략, 훈련, 기술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학생들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이제 세계 6위 방산 수출국이 된 한국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현무 미사일 체계, AI 기반 드론 전력,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준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체 연구와 생산 체계를 갖춘 군사 강국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FA-50이면 폴란드랑 필리핀에서도 도입한다는 그 비행기 맞죠? 한국이 그런 무기를 수출하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은 이제 자체 정찰위성을 운용하며 독립적인 작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입니다. GPS, 위성통신, 통합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그들이 운영하는 전술 네트워크는 미군 못지않습니다. 슬라이드는 빠르게 넘어갔다. 삼축 체계 킬체인,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PR 대량응 징보복에 대한 개념도와 함께 실제 훈련 장면들이 영상으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교수는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위치에 있죠. 내 손이 떨렸다. 난 한국계였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민자 2세로서 자라면서 나는 항상 한국을 작고 답답한 나라로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알던 한국은 사라지고 있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진정한 군사 강국은 공격적인 국가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싸움을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역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 한국군을 향한 존경이 잠시 흔들릴 때 완전히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다. 그날 강의는 마치 한 편의 전쟁 다큐멘터리 같았다. 학생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고 프랑스계 학생은 연신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었다. 인도 출신 학생은 교수에게 FA-50의 수출 계약 조건을 물었고 독일계 프리드리히는 K2 전차의 독일산 파워팩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한국군, 그냥 미국 덕에 살아남은 나라라고 말하던 그 누구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겨 하나의 사건 영상을 틀었다. 2010년 11월 23일. 영상에는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직접 포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군은 지체 없이 대응 사격을 감행했죠. 그러나 이 사건은 한국군에 대한 내외부 비판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학생들이 웅성였다.
한국군도 대응을 하긴 했는데 왜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왜냐하면 국민들 눈에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다. 방금까지 한국군은 냉철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이 장면은 전혀 달랐다. 결국 이 사건 이후 한국 내부에서도 군 체계와 대응 매뉴얼에 대한 강도 높은 반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형 3추 체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일본계 다카하시가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 그렇게 위기를 겪었다면 그 전까진 한국군도 허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어쩌면 포장된 강함 아닐까요? 그 질문은 학생들 사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다시금 일심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나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과연 우리가 본 그 강함은 진짜였을까? 한국군은 정말 실전에 대비된 군대일까? 교수는 학생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리모컨을 눌렀다. 그리고 화면에 NLL 도발훈련 시뮬레이션 영상을 띄웠다. NLL 침투 대응 시뮬레이션. 영상엔 전방 해안의 감시 레이더가 적함을 탐지하고 해병대와 해군이 즉시 출동, 드론과 포병이 순차적으로 연계되는 정밀 대응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한국군은 이처럼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북한은 말 그대로 오늘 당장 도발할 수 있는 유일한 적국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말을 멈추고 천천히 시선을 우리에게 돌렸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새 영상을 띄웠다. 화면엔 민간인 복장을 한 군인들이 지하철역, 도심, 농촌 등지에서 훈련 중인 모습이 나왔다. 통합방 위작전 훈련 장면이었다. 한국군은 국지전 대비는 물론 화생방, 사이버전, 드론 전력, 지하철 테러 대응까지 다방면의 통합방위 전력을 실전처럼 훈련합니다. 영국계 여학생 마틸다가 작게 말했다. 이건 거의 영화 수준이네. 전시 상황이 아니라도 이렇게 실전같이 훈련을 한다고?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군은 군대이자 국가 전체를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지 병력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사이버 전투사령부 앤드 AI 기반 전력, 사이버 전쟁을 대비한 첨단 방어 시스템, 한국형 AI 전투 시뮬레이션, 무인기 연동 전자전 체계. 이제 한국은 사람만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드론, 인공지능, 위성,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전력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군대입니다. 그때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솔직히 이 수업 듣기 전까진 한국군이 이 정도일 줄 전혀 몰랐어.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물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ICBM을 발사하고 군사정찰 위성을 띄우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과 매일 마주한 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경보 대응 시간을 가진 군대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한국. 내가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그 나라. 지금껏 내가 너무 가볍게 여겼던 그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나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평화를 지킬 준비는 끝내놨습니다. 조롱과 의심을 넘어서 존중과 감탄으로 이어진 완벽한 반전. 강의가 끝나갈 무렵 강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우면서도 묘하게 숙연했다. 누구도 처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온 동기 라이언은 의자에 깊게 기대어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인도 학생 라비는 넋을 놓고 훈련 장면이 담긴 슬라이드를 응시하고 있었다. 영국 학생 마틸다는 노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적고 있었고, 일본제 다카하시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교수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뿌리인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알고 싶다고 느꼈다.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 한국은 병력 규모로 세계를 압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전쟁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 군대 중 이렇게 오래도록 실전처럼 준비된 군대가 또 있을까요? 그는 클릭 한 번으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꺼냈다. 화면에는 하얀 눈밭 위에서 훈련 중인 장병들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피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 육군 병영훈련소 표어 중 학생들 사이에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번엔 가볍거나 조롱 섞인 침묵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침묵이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DMZ 2km 아래엔 최전방 GOP 소초에서 눈을 뜬 채로 밤을 새우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론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협을 매일 느끼며 나라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로 살아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부끄러움, 놀라움, 경외심, 그리고 작은 후회. 그동안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편협하게 바라봤는지를 돌아보게 됐다. 강의가 끝나자 교수는 천천히 말을 정리했다. 다음 시간엔 여러분이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프랑스군과 영국군에 대해 분석할 겁니다. 오늘처럼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씁쓸한 웃음이 흘렀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코 한국을 낮잡는 웃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하는 웃음이었다. 강의실을 나서려던 그때 라이언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야, 너 한국계라며? 혹시 너 군대 가봤어?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나 시민권자라 면제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와, 진짜 대단한 나라였네. 난 오늘 처음 알았어. 복도 끝에서 마틸다가 말한다. 데이비드, 우리 방학 때 한국 가볼래? 진짜 한번 보고 싶어졌어.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하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번 여름 같이 가보자. 며칠 뒤 나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빠, 나 이번에 한국 가볼까 해. 그냥 진짜 어떤 나라인지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졌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대형 디지털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제복을 입은 장병이 서 있는 사진. 그 아래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우리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 우리는 준비된 평화를 수호한다. 국방부 홍보 문구.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 피가 흐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너는 진짜 강한 나라구나. 나는 그날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그 강의를 들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 이후 나는 한국을 직접 찾았고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없이 경계 근무 중인 장병들을 상상해봤다. 버스를 타고 강원도 최전방 부대 근처까지 가보았고 DMZ 박물관에서 참호와 철책선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지하철에선 군인들이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었고 도심 한복판의 방송국 옥상엔 레이더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건 참 묘한 감정을 남긴다. 보이지 않기에 더 위대한 존재. 한국군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끝없이 실전을 준비하며 내가 이전엔 단 한 번도 자랑스럽게 말해본 적 없던 그 이름. 이젠 누가 한국을 이야기하면 나는 주저없이 말한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야. 그리고 그 강함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정신, 그리고 준비에서 나와. 그날의 하버드 강의실, 그 조롱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건 교수의 마지막 말이다. 진짜 강한 군대는 싸움이 아닌 평화를 준비하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도 전쟁을 막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누구든 꼭 기억하길 바라며 작지만 치밀한 나라, 상처받은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더 진지하게 평화를 준비해온 나라,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매일 실전을 준비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들의 전략과 의지, 그리고 기술력은 단순한 국방력을 넘어 이 시대의 평화를 지키는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